딸이 죽었다는데 지금 절차를 말합니까? 한밤중 여군 투스타 장군이 헬기를 타고 훈련소를 덮칩니다. 의무대로 향하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딸은 수색 정찰 훈련 도중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동실도 아닌 낡은 창고에 방치된 시신, 수첩에 남겨진 도와주세요라는 마지막 메모, 그리고 동기의 증언까지 들려온 상황. 어쩌면 딸은 정말 죽은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군내 사고가 아닙니다. 별 2개를 단 엄마가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군을 뒤흔들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윤경주,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투스타 장군이자 60의 나이를 넘긴 베테랑 군인. 군복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오늘 일정 다 잡아두었습니다. 보좌관의 말에 윤경주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이 훈련소는 왜 일정 안 잡았죠? 보좌관은 다소 당황한 듯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곳은 민홍철 소장님 관할이라. 알아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녀의 딸 이지민 중이 올해 26 수색 정찰 훈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윤경주는 군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지민에게 더 엄격했습니다. 사관학교에 합격했을 때도 임관을 했을 때도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라고 봐주면 그게 진짜 군대인가. 그러나 그날 오후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훈련소 사고 현황 보고라는 제목이 적힌 문서. 그 안에는 탈진과 골절, 열사병 등 각종 사고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고 사고 발생률은 다른 부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지휘 책임자 민홍철. 윤경주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민홍철. 그는 과거 자신이 연대장을 하던 시절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문제의 장교였죠. 경주는 보고서 원본을 확보하려 했지만 다음 날 아침 문서 정리 과정에서 폐기되었다는 통보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불안한 마음을 안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거기 괜찮니? 응, 엄마. 내일부터 수색 정찰 훈련 들어가서 며칠 연락 못할 거야. 무슨 말을 더 해주고 싶었지만 경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짧게 조심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계가 밤 10시 42분을 가리킬 무렵 의무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사단장님 맞으십니까? 지금 이지민 중위가 훈련 도중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경주는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린 채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여군 투스타. 그녀는 곧바로 군복으로 갈아입고 밤중에 참모들을 전원 소집했습니다. 30분 후 집무실 안에는 고위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사단 헬기를 띄웁니다. 목적은 단 하나, 직접 확인. 사단장님, 절차상 문제가. 딸이 죽었다는데 지금 절차를 얘기하자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윤경주는 군복의 단추를 다시 한번 여미고 헬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단장이 아니라 딸을 잃은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가르며 훈련소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훈련소 상공.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어둠을 가르며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50분.
이미 훈련소는 소등 후의 정막에 잠겨 있었지만 헬기의 소음에 군 병력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윤경주는 고요한 하늘 아래서 딸이 죽었다는 그곳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장, 착륙 가능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단장님, 현재 속도로 3분 내 진입 가능합니다. 윤경주는 무표정하게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관제탑 연락 없이 그냥 착륙하세요. 하지만 사단장님, 훈련소 규정상 지금은 규정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기장은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헬기는 훈련소 한복판, 훈련장 인근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회전 날개에서 쏟아지는 바람에 흙먼지가 날리고 조용하던 병영의 창문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윤경주는 수행 참모들을 뒤로 한 채 단호한 걸음으로 의무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우비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깨의 별보다 무거운 감정이 발걸음마다 쌓여갔습니다. 그녀가 의무대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이미 민홍철 훈련소장과 몇몇 간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윤경주는 민홍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딸이 죽었다는 거죠? 민홍철은 입술을 꾹 다물더니 잠시 후 말을 꺼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 대우는 지금 제가 특별 대우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까? 윤경주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주변 간부들이 잔뜩 얼어붙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훈련소는 제 지휘 아래 들어갑니다. 윤경주는 그 말을 끝으로 의무대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그녀는 사단장이 아니라 딸의 죽음을 마주하러 온 엄마였습니다. 의무대 안은 고요했습니다. 조명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긴 복도 끝에 위치한 작은 공간의 한 간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무 담당 군의관 김지우 대위였습니다. 윤 사단장님,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윤경주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물었습니다. 이지민 중위,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김지우는 망설이다가 복도 끝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병실도 응급실도 아닌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군용 침대 하나만 놓인 작은 창고, 덮개 하나가 얹힌 채 그곳에 이지민 중위가 누워 있었습니다. 경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 흐르고 그녀의 눈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냉동 보관실이 아닌 이런 곳에? 김지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공식 사망 판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응급 절차만 마치고 임시로. 윤경주는 말없이 덮개를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 지민이 누워 있었습니다. 입술은 푸르고 손끝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주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지민의 목과 팔에 선명하게 남은 멍자국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묻습니다. 이 상처들은 훈련 중 생긴 겁니까? 김지우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예, 수색 정찰 훈련이 거친 지형이라 외부 충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주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지민의 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감촉.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왔어. 그 한마디는 명령도 지시도 아닌 한 인간의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대위, 지금부터 이 훈련소의 모든 출입을 통제합니다. 관련 문서, 훈련 기록, CCTV 영상까지 전부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의무대를 나온 윤경주는 곧장 훈련소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잠도 감정도 모두 뒤로 한 채 그녀는 사단장도 아닌 엄마로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전실 책상 위에 메모지를 꺼내 올려두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 그 위에 단어 몇 개가 적혔습니다. 멍자국, 목, 팔, 수첩, 구조지연, 꾀병. 윤경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그때 문이 열리고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훈련소 병력 중 이지민 중위와 가장 가까웠던 인원이 있습니다. 김민수 상병이라고 합니다. 윤경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 지금 바로 이리 데려오세요. 잠시 후 작전실 안으로 김민수 상병이 들어섰습니다. 젊은 병사는 긴장한 듯 목을 다소 굽히고 윤경주 앞에 섰습니다. 김민수 상병입니다. 경주는 손짓으로 의자에 앉으라 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저는 지금 사단장이 아니라 지민이 엄마입니다. 그 말에 김민수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이와 친했다고 들었어요. 네. 첫날부터 같은 조였습니다. 진짜 책임감 강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윤경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만큼 말해줘요. 부탁이에요. 김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훈련 중 쓰러진 줄만 알았습니다. 날이 너무 더웠고 힘든 코스였으니까요. 근데 구조 요청했을 때 의무대는 바로 오지 않았어요. 무려 40분이나 지체됐습니다. 경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죠? 교관이 말했어요. 꾀병이라고. 일부러 체력 검정 피하려고 들어눕는 거라고. 그 교관, 이름이 뭐죠? 강대철 대위입니다. 그 순간 윤경주의 메모지 위에 새 이름 하나가 적혔습니다. 강대철. 김민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지민중이가 전날 저한테 준 쪽지예요. 윤경주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민수야, 내일 강 대위가 나한테 특별 훈련 시킨대. 엄마 딸이라고 더 엄하게 한대. 좀 무섭다. 하지만 이겨낼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민은 이미 뭔가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윤경주는 쪽지를 가슴 깊이 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좌관, 민영욱 조리병.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식당 쪽에 계신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장 데려와 주세요. 이지민 중위가 쓰러질 당시 현장에 있던 유일한 민간인입니다. 잠시 후 식당 유니폼을 입은 민영욱이 작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민영욱 조리병입니다. 윤경주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대장이던 시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지요? 민영욱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취사병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당신에게 해가 가는 일 없도록 제가 보장합니다. 윤경주의 말에 민영욱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저는 훈련장 근처에서 취사 준비 중이었습니다. 식사 준비하러 왔다가 지민 중위가 따로 훈련받는 걸 봤습니다. 따로 훈련받는다고요? 네. 강대철 대위가 특별 지도한다며 단독으로 뺀 모양이었습니다. 지민 중위는 이미 탈진해 보였어요. 얼굴이 하얗고 땀에 젖은 채 다리가 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강 대위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별 딸린 딸이면 더 버텨야지 하면서요. 윤경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지민중이가 결국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주려 했는데 강 대위가 막았습니다. 내 훈련에 방해하지 말라면서요. 그럼 누가 구조 요청했습니까? 제가 훈련병 하나를 시켜서 의무대에 알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거의 40분이 넘게 지나서야. 그 말을 들은 윤경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조리병. 당신의 증언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민영욱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작전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간 뒤 윤경주는 책상 위에 다시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분리훈련 탈진, 구조지연, 지시방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강대철, 고의성. 의무대로 다시 돌아온 윤경주는 이번엔 지민의 시신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김지우 군의관을 불렀습니다. 김대위, 지민이를 다시 보여주세요. 김지우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창고 안에 조명이 켜지고 윤경주는 천천히 이지민의 몸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손끝에서 팔로 그리고 목덜미로 이어지는 곳마다 작은 멍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팔 안쪽과 갈비뼈 주변에는 깊이 눌린 듯한 상처 자국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진으로 생긴 자국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손으로 눌렀거나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뜻이에요. 김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경주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물었습니다. 당신 왜 구조를 지연했습니까? 왜 40분이나 기다리게 했죠? 김지우는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강대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단장 딸이 꾀병 부린다고 그러니 바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경주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 지시를 받아들인 이유는 민홍철 소장님도 같은 내용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윤경주는 말없이 지민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얼굴, 푸른 입술, 이 아이가 정말 죽은 게 맞나요? 그 질문에 김지우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망 판정은 내렸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지만 뇌파 검사 없이 시간만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윤경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했으니 다행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절대 더는 이 아이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경주의 눈빛은 결연해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윤경주는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무대 옆 임시 사무실에 앉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의 증언, 민영욱 조리병의 진술, 그리고 김지우 군의관의 고백,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대철, 그리고 그를 감싼 상급자 민홍철. 윤경주는 조용히 태블릿을 열고 국방부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습니다. 강대철 대위 현 훈련소 교관, 그리고 놀랍게도 10년 전 민홍철이 지휘하던 연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군. 그녀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노크 소리와 함께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민영욱 조리병께서 남긴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훈련장을 지나가던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병이 아니라 부대 행정보급관이었답니다. 지금 당장 불러주세요. 예, 곧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색 전투복 상의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일철, 윤사단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행정보급관 오일철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윤경주는 눈빛을 거두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지민 중위가 쓰러지는 장면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내 훈련장 식수 보급 점검차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지신 줄 알았는데 옆에 있던 강 대위가 발로 땅을 치면서 화를 내더군요. 이 정도도 못 버티면 군복 벗어야지라며. 윤경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지민중이가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자 다른 훈련병 하나가 다가가려 했지만 강 대위가 밀쳤습니다. 그리고는 훈련 계속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잊히지 않습니다. 오일철 보급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경주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일철 보급관이 나간 후 사무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윤경주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퍼즐은 거의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단 하나의 조각, 마지막 확정을 위한 증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무대에서 급히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김지우 군의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서 사단장님, 방금 신경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요? 윤경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지민 중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뇌파도 감지됐습니다. 윤경주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의무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의무대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의료진들이 지민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김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체온이 심하게 떨어진 상태라 심박이 거의 감지되지 않았던 겁니다. 심정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극심한 저체온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주는 조용히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차갑기만 하던 손끝에서 이번엔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지민아, 엄마야. 들리니? 엄마 여기 있어. 더 이상 혼자 아니야. 지민의 눈꺼풀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증가 중입니다. 체온도 회복세입니다. 윤경주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지민아. 지민의 상태는 서서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윤경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대 병상 옆에 앉아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안 떠날 거야. 지민은 아직 말을 하지 못했지만 반응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헬기 소리가 다시 훈련소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서울의 군병원에서 파견된 긴급 의료팀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윤사단장님, 서울중앙군병원으로 이송 준비 완료됐습니다. 윤경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 이제 집에 가자. 거기서 내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해줄게.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지민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채 헬기 들것에 실려 올라갔습니다. 윤경주는 끝까지 지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이륙하자 아래로 훈련소의 불빛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딸을 거의 잃을 뻔했고 또 기적적으로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윤경주의 표정은 결코 안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이야.
서울 군병원에 도착하자 지민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윤경주는 병원에서 마련해준 임시간이 침대에 앉아 지민의 상태를 지켜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의 눈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의 무게로 흔들리는 사단장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해 싸우는 단 한 명의 엄마였습니다. 서울 군병원 중환자실. 윤경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의 상태는 천천히 회복 중이었지만 아직 의식을 완전히 되찾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넌 정말 강한 아이야. 그 힘으로 여기까지 버텨준 거 엄마는 절대 잊지 않을게.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 사단장님, 오늘 오후 국방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이 직접 주재하시는 회의입니다. 윤경주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회의실. 그녀가 들어서자 이미 주요 지휘부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군 검찰총장까지. 분위기는 무겁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 사단장님, 이번 사건은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상우 소장과 강대철 대위의 과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윤경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현장에서 이미 확인한 사실입니다. 지민이의 몸이 증거입니다. 합참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을 외부로 알리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군 전체의 사기와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경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조용히 덮자는 말씀이신가요? 장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윤 사단장님의 입장을 고려해 조상우와 강대철은 보직 해임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단장님께는. 잠시 말을 멈추던 장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명예로운 저녁을 제안드립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경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딸이 지금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덮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방조입니다. 그리고 그걸 조직적으로 묵인하려 한 흔적까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윤경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이라 그 제안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할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날 밤 윤경주는 곧장 국방부 브리핑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매주군 관련 뉴스를 발표하는 공식 회견 장소였고 운 좋게도 그날은 발표 일정이 비어 있었습니다. 밤 9시 정각. 카메라 앞에 선 윤경주는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2개의 별이 달린 어깨, 그리고 단단하게 담은 입술. 생방송이 시작되자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윤경주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투스타이자 지금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 이지민의 엄마입니다. 기자들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전 제 딸은 수색정찰 훈련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군은 그녀를 사망자로 판정했고 냉동 보관도 하지 않은 채 창고에 방치했습니다. 윤경주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담담했습니다. 당시 교관 강대철 대위는 저의 딸이라는 이유로 지민 중위를 분리 교육하며 과도한 얼차려를 지시했고 민홍철 소장은 구조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관련자 명단입니다. 강대철 대위, 민홍철 소장, 김지우 군의관, 그리고 사건 은폐에 관여한 간부들. 그녀는 이름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낭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의도된 가혹행위, 직무유기, 조직적 은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만약 군이 저를 버린다면 저는 국민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로 회견은 마무리됐고 윤경주는 천천히 마이크에서 물러났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핸드폰은 쉴 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청와대, 방송국, 기자들까지. 하지만 윤경주는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손을 붙잡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시작했어. 이제는 끝까지 갈 거야. 널 대신해서 반드시. 윤경주의 고발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여군 투스타의 폭로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인터넷에는 지민의 회복을 기원하는 응원글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은 분노와 공감을 동시에 표하며 윤경주를 향해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걸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껏 이런 일들이 얼마나 묻혀졌을까요? 그 아이가 내 딸이었다면 나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날 저녁 윤경주는 병실 앞 복도에서 군 검찰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사단장님, 국방부 장관 지시로 오늘부로 공식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관련 간부들은 직위 해제되었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윤경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끝까지 가주시길 바랍니다. 수사관이 떠난 뒤 그녀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민은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엄마야.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 그녀는 딸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는 도망 못 가. 모두 진실 앞에 서게 될 거야. 그 순간 지민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윤경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민아? 지민아, 나 들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지민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윤경주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엄마야. 우리 지민이 돌아왔구나. 그녀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 군사법원에서 조상우 소장과 강대철 대위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윤경주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정복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군인의 강단을 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을 향해 묻습니다. 강대철 대위, 이지민 중위에게 가혹한 훈련을 지시한 사실 인정합니까? 강대철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도 차원에서. 답하십시오. 예 또는 아니요. 예. 재판장이 다시 민홍철을 바라봅니다. 민홍철 소장, 구조지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합니까? 민홍철은 마른 침을 삼킨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경주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증언대에 선 그녀는 또박또박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누구보다 책임감 강한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내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더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괴롭힘이었고 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처벌이 내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재판정 안은 고요해졌고 피고석에 앉은 강대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난 뒤 윤경주는 병원으로 돌아와 지민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민은 이제 간단한 대화까지 가능해졌고 식사도 조금씩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힘들었지? 윤경주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어. 이제 다시 시작이야. 우리 둘 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경주는 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그녀에게 명예로운 전역이라는 이름으로 공로 훈장과 함께 조용한 퇴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윤경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군 내부가 아니야. 저녁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군인과 가족들이 참석해 그녀를 배웅했고 동기였던 여군 장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 장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경례를 마치고 군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서울 시내 한복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린 사무실, 군복무 청년 인권 상담소. 그곳에서 윤경주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재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고 짧은 거리는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경주가 상담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이지민 중위가 오늘 처음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녀는 병원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나도 다시 군에 돌아가고 싶어. 윤경주는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들을 다 겪고도 정말 괜찮겠니? 누군가는 내부에서 바꿔야 하잖아. 엄마는 바깥에서 싸우고 나는 안에서 버틸게. 누군가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윤경주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넌 이제 내가 배운 것보다 더 큰 걸 알아버렸구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울 재활병원 옥상 정원. 윤경주와 이지민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별이 2개 나란히 떠 있어요. 지민의 말에 윤경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꼭 우리 같네. 어떤 날엔 땅 위에서, 어떤 날엔 하늘 위에서 함께 빛나는. 지민은 이제 거의 혼자 걸을 수 있었고 복귀 심사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깊었던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윤경주는 상담소 일에 몰두하며 군복무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휴가 중 자살 충동을 호소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군대 안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사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상우 소장 징역 3년, 강대철 대위 징역 5년, 김지우 군의관은 면허 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소식을 들은 윤경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아직 남은 싸움이 많아. 지민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도 언젠가 별을 달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근데 지민아, 별은 단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지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젠 알 것 같아요. 그 무게가 책임이라는 걸, 그리고 때론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도.
윤경주는 딸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것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둘은 누군가의 별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윤경주와 지민이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